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제71회 칸 국제영화제를 찾아왔는데요. 공작의 새 배우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정부와 안기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아. 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세 배우의 공통된 오늘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윤종빈 감독님의 신작인 공작이 칸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을 통해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세 분에게는 첫 칸영화제 레드카펫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이제 어쨌든 깐느라는 어떤 영화제 컨택을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영광이긴 하지만 레드카펫 이 행사는 아직까지도 그냥 어색합니다. 근데 정말 이성민 씨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레드카펫에서 거의 톰 크루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팬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그 극장 안에서 보면서 저것은 굉장한 노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약속된 게 하나 있었긴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퍼포먼스가 네. 이 시계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거는 감독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지 하다가 타임을 찾다가 네. 번쩍 들었는데 네. 이게 생각했던 객석의 리액션이 아니어서 약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영화가 다 상영이 되고 끝나고 이제 기립박수를 받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대부분의 눈이 좀 촉촉하다 느낌이 들었었는데 사실 보시면서 좀 우신 거는 아니셨나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거기 나오는 저희 한반도기가 이곳이 요즘 관객들 특히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 낯설지 않을까?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서 그 마지막 엔딩 씬이 묘하게 현실하고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그 정민 씨가 울컥울컥 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울림이 많았었어요. 이곳에서 사실 뭐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제대로 처음 보신 경우실 텐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이게 작년 촬영이 끝난 지가 작년 7월에 끝났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작년 7월에 끝나고 진짜 거의 한 1년 다 되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시시하면서 이렇게 정말 해도 될까?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요즘 이제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저희가 뿌듯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국 관객분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 한 민족 동포들만 같이 느낄 수 있는 분명한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모든 세 사람이 이제 각각의 딜레마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나 뭐 이 박석영이든 리명훈이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딜레마를 사실 배우 스스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도 이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자기 일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죠.
내가 지금 배우로서 정말 잘 살고 있나, 좋은 배우가 되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배우인가라고 늘 이렇게 캐쳐 마크를 달고 저한테 묻듯이, 어떤 그 여기서 박석영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이나 이런 모든 신분을 감추고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 때 오는 분명한 그런 딜레마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분단 국가로서의 또 다른 어떤 부딪힘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국 영화 보여주지 않았던 북한의 모습을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었어요. 맞아요. 그 세트가 주는 어떤 느낌도 굉장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세트였고 네. 그 촬영하면서도 형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난다면 어떨까? 지렸죠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생각을 계속 했지만 그런 어떤 왜 연기할 때 오는 그런 쾌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일 역할 맡은 분의 그 분장이 기가 막히던데요? 네, 분장이 너무 좋아서 네. 거기에 우리 딱 서 있는데 네. 그 있어요. 진짜로 그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묘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세 분이 함께 또 만나는 첫 장면이 있잖아요. 또 주진 씨 같은 경우는 이 세 명의 배우가 함께 또 만나서 말 그대로 밑에서 단도가 이렇게 또 오가는 그 비슷한 느낌들 같은 것들 받으면서 같은 선후배, 같은 동료 배우들로서 이 두 분의 연기자들과 함께 또 그 세 장면을 만들면서 어떤 느낌들 좀 받으셨는지.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막 긴장감이랑 막 그 공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촬영이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정말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그 지침과 막 근데 캐릭터로 봤었을 때는 제일 여유로운 척 해야 되는 캐릭터긴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건 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정이라는 게 멜로라는 뜻이 또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명훈이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 받기를 북한이라는 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서 북핵에 대한 어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너무 거기서 근사한 사람을 보게 되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의 딜레마를 또 보게 되고, 그럼 여타의 일들을 겪고 나서 거의 5,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을 눈앞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게 둘이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그 훌륭한 멜로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정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배우들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겠는데, 워낙 많은 작품들을 찍어온 배우라서 사실 먼저 서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었던 작품을 좀 미리 좀 꼽아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성민 배우님께서 꼽아주신 주지훈 배우의 영화는 아수라였습니다. 아수라 때 주지훈은 완벽한 배우였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었어요. 네. 압도적이라 그러나 좀 압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우가 진짜 멋진 배우구나. 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가는 어떤 방향,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본 주지훈 배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고 좀 압도적이었었어요. 전 특히나 문선모가 이제 박성배 시장한테 이렇게 땀 맞으면서도 이렇게 딱 웃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한다고 전에 배우 보고서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앞에서 그 웃음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셨는가 지금 궁금해요. 미안했죠. 뺨을 많이 때려서. 귀엽네. 가자. 예.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지훈 배우가 꼽은 황정민 배우의 영화는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정민영 작품을 뭐 워낙에 많이 봐왔는데 신세계 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신기했어요. 저렇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형한테 그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형 술 드실 때 얘기하시고 뭐 그러니까 어떤 대사나 이런 상황들이 애드립이었냐 아니면 대본에 있는 막 그거를 제가 어떤 대사가 궁금하셨었는데? 막 아니 처음에 뭐 공항 나올 때 공항 막 씬이 최고의 공항 패션 네. 아닙니까 그때? 그때 슬리퍼 신고 나오고 네, 막 네. 뭔 일이래? 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그리고 막 발로 막 뺨 때려 이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대본에 만약에 그런 씬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당기면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찍어놓고 너무 갔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민영이 갖고 있는 묘하게 그 선을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 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영화에서 되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으나 찍어봤더니 이상하더라고요. 안 돼. 그리고 그 수십 년간 여러 캐릭터로 쌓아오면서 이제 관객인 저한테 이 뇌리 안에서 뭘 해도 괜찮은 네, 그게 뇌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재밌었고 신기했고 아 저렇게 한번 막 저렇게 그러니까 배우로서 어떤 한 캐릭터로 어떤 영화 안에서 진짜 저렇게 놀아보고 싶다 막 활개치고 싶다 그렇죠, 막 이런 그렇죠. 후배들한테 욕구를 막 모든 사람 다 들어오게끔 네, 만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사실은. 드글드글 끓게 만드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죠. 마지막으로 황정민 배우가 뽑은 또 이성민 배우의 영화는 군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 형 역할을 그 하려고 했었어요. 예, 처음에. 고맙다. 근데 그 제가 그때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던 건데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연기하실까? 네네네.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형이랑 검사회전도 같이 했었고 해봤지만 형이 그렇게 뭐 많은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 잘 이렇게 받아주고 잘 얘기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그런 데서 오는 묵직함이 분명히 있어요. 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산 같은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군도 보면서 안 하길 천만다행이고. 희망이라도 내빼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세 배우가 스스로 작성하는 각각의 오늘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오늘은 영화 공작 첫 인터뷰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쌓아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꺼내고 있는 좀 시작이다. 그래서 조금 서툴지고 낯설긴 하지만 예전에 기분 좋게 썼던 어떤 일기장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다. 네. 예, 오늘은 깐이고 내일부터 서울이다. 근데 많은 의미가 되게 철학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오늘은 약간 꿈 같고 판타지 같고 내일부터는 현실이죠. 저는 오늘은 고되고요. 내일은 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배우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성민, 황정민, 주지훈, 호연지기로 스크린을 품은 배우들. 공작에서 이 호연지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이란 뜻이에요. 배우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아마 앞으로도 흔들리는 순간, 뭐 굽혀야 순간들 굉장히 많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듯이 흔들리지 않는 큰 마음으로 스크린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과 또 바람을 가지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저희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품을 하나를 추천작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주지훈 배우님께서 한 편을 골라주셨어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킹 타이틀의 골라봤는데요.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깐까지 되게 귀한 선물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올레TV 프린트. 아 진짜 받아드려야 되겠다. 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공작의 새 배우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분 한 분 따로 또 깊게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